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마침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분석을 해오셨다고요. 예. 올해 1분기에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워낙에 또 관심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 엄연히 양극화 물질인데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인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호재들도 있었고 구조적으로도 또 잘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예, 투자자 관심이 많이 높았습니다. 네. 근데 연합인포맥스의 이제 연구원들이 네. 그 투자자별 거래 손익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과연 돈을 누가 벌었을까? 예. 개미들은 과연 벌었을까? 네. 누가 벌었을까? 이게 딱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개인과 기관은 돈을 잃고 있었고요. 외국인은 돈을 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만. 네. 예. 그럼 아무튼 오늘 연합인포맥스가 가공한 이제 경제 데이터를 또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연합 인포맥스만 보여줄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라고 봐야 네. 되는데 어떤 데이터입니까? 예,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 이 기관중 투자자별, 투자 주체별 거래 포지션 손익이라는 데이터입니다. 네. 원래 뭐 연합인포맥스 터미널2 단말기 통해서 서비스하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예, 만들어 본 건데 오늘 콘텐츠를 위해서 또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2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새로 준비를 했고요. 그 연합인포맥스 오석곤 연구원이 분석한 이게 투자자별 수익률 데이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에코프로비엠의 개인 투자자 이 개인 거래 손익이 보신 노란 선입니다. 네. 예, 노란 선이 지금 한 2월 3일부터 보면은 타임시리즈 보면 쭉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래 손익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 잠깐 테이블을 조금 넘겨서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이 맨 밑단에 마이너스 1,662억 원이라고 써 있죠. 네. 네. 이게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예, 데이터 돌려보면은 네. 이게 거래 손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관도 개인만큼 이렇게 손해를 본 거고요. 이게 또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은 개인과 기관이 손해를 볼 때 그만큼 땄죠. 3,200억 원 정도를 예, 이익을 냈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 뭐 삼성 SDI 등의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유럽이나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 또 우리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호재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제2의 먹거리가 배터리이기도 하니까요. 많이 상승했는데 좀 와 이렇게나 무섭게 올랐어 싶을 정도인데 네. 예, 여기 초록색 선이 이제 보이시면 이제 주가입니다. 주가 상승이 이제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게 보이실 텐데 올해 1월 2일부터 이제 한 140% 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그랬죠. 지금 저 개인의 어떤 거래 손익을 산출한 로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거를 또 설명드리면 쉽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건 사실 좀 불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출한 거야? 이러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좀 로직 자체는 쉽습니다. 설명드리자면은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올해 1월 2일부터 새해를 맞아서 에코프로비엠을 갖고 트레이딩 게임을 하자. 그래서 1분기에 한번 이 게임을 한번 해보자 해서 포커를 친 거예요. 네. 제로섬 트레이딩 게임인데 우선 이제 1월 2일 날 이제 거래 손익을 구하는 방식을 설명하자면 첫날에 그래서 개인이 그날 매도해가지고 이제 매도했던 그 금액을 구해요. 그건 그날 매도했던 에코프로비엠 주식 곱하기 평균적으로 매도한 가격이겠죠. 평균 매입 단가. 네. 거기에 빼기 종가 곱하기 또 매도 수량. 예. 그럼 그 값이 플러스면은 무슨 뜻이냐? 개인이 많이 그날에 됐다는 거죠. 예, 비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이 3명이서 그날의 종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아침에 딱 장 열리면서 게임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누가 비싸게 팔았고 이득이죠. 누가 싸게 사느냐 그것도 이득이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플러스면은 이제 이득인 거고 네. 그렇죠. 또 이제 또 매수 수량이랑 종가를 곱한 값에 매수 네. 금액을 뺀 값을 또 더한다. 이거는 누가 얼마나 또 싸게 샀느냐 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게임에서 개인이 얼마나 비싸게 팔고 얼마나 싸게 샀는지 혹은 아쉽게도 싸게 팔고 비싸게 샀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 거래 손을 그대로 땡겨 오는 거죠. 네, 그대로 땡겨 오고 또 둘째 날 거래 손을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누적을 해야 되니까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더하고 또 전날의 포지션, 그러니까 순매수 포지션 수량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100주 전날에 뭐 다 끝나는데 결국에 한 100주 정도 들고 있는 채로 게임이 끝났으면은 그러면 전날 종가랑 또 둘째 날 종가랑 그 차액을 또 곱한 값을 또 더해주면은 네네. 평가 손해까지 반영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월 2일부터 시작한 게임을 어제까지 한번 땡겨 와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차트고요. 네네. 이게 그 시점별로는 달라요. 시점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건 이제 올해 들어서 그쵸. 3개월간. 예, 근데 늘 항상 그 어떤 이런 모델이라는 게 데이터라는 게 현실 그대로 정확한 게 아니라 현실을 그리는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이 올해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에코프로비엠이란 주식을 두고 게임을 했다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이게 예. 지금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에코프로비엠 주식 매매할 때 개인들이 방금 노란색 선이 네. 쭉 우하향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3개월 동안 네. 주로 손실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네. 거죠. 이게 좀 저도 뭐 저는 뭐 잘 안 하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이런 좀 시청자분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개인이 손해를 봤다는 게 좀 네. 마음이 좀 아픈데 이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2월부터 주가 되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게 그렇죠.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예, 이렇게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또 빨간색 선은 이제 포지션이거든요. 예. 순매수 포지션. 예. 예. 근데 이게 2월에는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순매도. 그렇게 오를 때. 오를 때 순매도 포지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패착인 겁니다. 네. 뒤늦게 한 3월 9일쯤 돼가지고 순매수로 전환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3월에도 좀 올랐으니까 약간 이게 방어가 됐는데 네. 마이너스 계속 보던 게 근데 이제 2월에 이런 선택들이 물론 개개인은 다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모든 분들을 그냥 딱 한 명의 어떤 개인이다라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예. 근데 반면에 또 외국인은 보시면은 계속 순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2월, 3월에 주가 급등할 때 그대로 이제 그 과실을 누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대로 과실을 누린 거고. 또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이 매매 수량인데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네. 외국인은 1분기에 한 2,800만 주, 2,900만 주 선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개인은 보면은 여기 이제 1억 500 그리고 1억 780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매수한 거죠. 예, 예, 예. 이제 매도하고 매수한 수량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군요.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예.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해서 손바뀜 많이 한 거예요. 트레이딩 많이 했는데 한 4배 정도 많이 한 거예요. 예. 근데도 이제 손해를 봤다는 거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행위를 그렇죠. 계속 반복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게 또 함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배터리 산업은 신성장 산업이고 앞으로 또 장기 보유 목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시고 할 텐데 또 그렇게들도 또 사실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은 행태를 보면은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단타를 많이 쳤던 거죠. 예.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타를 많이 치면 거래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이거는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제 배터리 관련주는 이렇게 계속 빈번하게 트레이딩을 좀 많이 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좀 대목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에코 프로그램 BM 주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이 좀 있나요? 과열을 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예, 있거든요. 많습니다. 예. 그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순위는 현재 22조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어제 기준으로. 코스닥 1위인데 네. 배터리 대기업 중 하나는 SK온이 네. 예,
그보다 낮아요. 한 17조 한 3천억 원? 아, 네, 그래요? 그 정도 돼요. 아, 예. 예. 근데 포스코 케미칼 또 에코프로비움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예. 근데 SK온 관계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가 에코프로비움이 더 평가를 더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좋은 기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지나치게 고평가 받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네. 또 다른 또 피어 그룹의 회사들도 저 회사가 저렇게 평가받는데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약간 이렇게도 생각할 그럴 것 정도라는 같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과열 속에 또 B2도 우려하는 또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저도 그래서 보니까 금융투자협회에 이제 신용공여 잔고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 데이터 제가 갈무리를 못 해왔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가 네. 40P를 넘은 적이 없는데 음. 올해 보니까 지금 어제 기준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조 4,500억 원으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9조 900억 원이었거든요.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이제 빚땡겨서 투자하는 게 좀 늘어났다는 게 이런 좀 배터리에 대한 어떤 좀 과열과 주로 좀 에코프로 예, 연결- 때문에 그랬다 예, 이거죠. 연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추정하기에. 생각이 또 들고 네네. 이런 또 레버리지 많이 쓴다는 거는 또 우려할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하고 있는데 요새는 뭐 저 같은 기자나 뭐 연구원분들 하는 분들 이야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예, 댓글을 보면은 네. 뭐 음모론이 많은 것 같은데 한병화 이제 유니투자증권연구원이 쓴 보고서를 보니까 네. 에코프로비움 투자 의견을 어제 이제 하향 조정하셨더라고요. 예. 뭐 주가가 이제 미래에는 지나치게 빠르게 반영했기 때문에 좀 검증을 하는 좀 그런 필요한 그 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예. 예, 오늘 예. 취재 파일에서는 이제 네. 주가 과열 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에코 네. 프로비엠에 대해서 연합 인포맥스 경제 데이터를 통한 이제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요. 서영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